좋잖아요. 흥미롭고 수학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이 좋은 환경. 아주 좋네요. 이렇게 뭐 자본이 좀 섞여줘야 집중도 좀 잘 되고 저 자극이 들리면 집중을 하나도 못하는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다리 울려요? 목이 너무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집중. 저 보시죠. 증명이 뭐예요? 증명이란 문제가 필요한 명제. 필요한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아 증명. 증명 참여된 걸로 참여되어 있는 식으로 참고지를 팔고 아니 이미 보는 거 참이 되어 있는 아니에요? 이미 참이 되어 있는 것을 명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참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참여되어 있는 걸로 참여를 증명하는 거. 오케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증명이란 뭐냐면 명제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었잖아요. 그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도 증명, 거짓임을 밝히는 것도 증명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근데 모순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증명일 수 있죠. 정의는 뭔가요? 명확하게 정한 문장, 단어의 뜻을. 용어의 뜻. 용어의 뜻. 정의가 뭐라고? 용어의 뜻. 증명은 참 또는 거짓을 밝히는 것. 정리는요? 간단히 하는데 명제 기본이나 증명하는 기본. 자, 형들, 누님들, AI한테 이러면 밀리는 겁니다. 유성이가 없다. 제주도 같다. 정리란 성질인데 증명이 가능한 성질. 성질이 뭐예요? 가계이등분선의 정리. 이게 있으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증명이 가능한 성질. 규칙. 그런 거죠. 그렇죠. 중선 정리. 그러잖아요. 그럼 중선 정리도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두 배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증명이 가능하죠. 증명이 가능한 성질을 정리라고 불러요. 공리도 있어요. 공리는 뭐냐면 평행선의 공준, 평행선의 공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밝힐 수 있지만 당연한. 그렇지. 평행선이 있는데 찍었어요. 동의각이 같다. 증명할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 되죠. 선이 이렇게 했는데 막국지각이 같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다. 선을 그어봤더니 각이 같은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증명해보려 노력했으나 쉽지 않은 상태잖아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성질을 공리라고 불러요. 그럼 대충 비슷해 보여가지고 확정시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성질을 정리라고 부르고 증명이 힘들다. 근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을 공리 또는 공준 그래요. 중학교 때 그래서 평행선의 공준, 평행선의 공리 이런 것들 배웠었어요. 그럼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도하는 것도 있겠고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점, 사생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자고. 요거는 처음에 뭐 정의, 증명, 정리, 뭐 공리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현정 뭐 그런 것들. 정량해. 자, 집중.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죠. 지난 시간에 두 개를 소개했었어요. 간접 증명의 대표 주자가 필요가. 하고 대우법. 하고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우법 말 그대로 대우명제를 취해서 증명하는 거죠.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인 걸 이용하고 원명제가 구라면 대우명제가 구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되는 걸 밝히는 것. 정확히 말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되거나 결론 그 자체에 모순되거나 대전제에 모순되는 걸 밝히는 걸 기류법이라고 부르고 기류법의 증명은 너무너무 많이 써요. 됐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못 이제 메모합시다. 일반적인 그 부등식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라는 게 B보다 크다. 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동치명제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비단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또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를 범위를 제약을 걸면 b가 양수야.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양수일 거잖아.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b로 나눕니다. b로 나누면 b분의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양수의 세계에서 나눈 게 1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뺀 게 0보다 크냐 작냐는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 무리식 같은 게 나오게 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a, b가 양수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뭐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랑 동치명제는 b에서 a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가면 될 일이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니까 b 또한 같이 0보다 클 거야. 그러면 a로 나눠도 되고 b로 나눠도 돼. 이번에 a로 나눠볼게. a로 나누면 a분의 b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 양수의 세계에서는 나눈 게 1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뺀 게 0보다 크냐 작냐는 크기 비교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비교. 문제를 만나야 크게 당하죠. 미로는 간단합니다. 절대분식. 절대분식이 뭐야 강민아? 당연한 식. 당연한 식. 절대분식이 뭐래 연수야? 저들. 당연한 식.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항등식은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절대부등식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내가 실수라는 표현을 썼죠. 부등식은 크다, 작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수에서는 크다, 작다 못 하잖아요. 반드시 실수여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연습, 공유 이런 걸 해봅시다. 절대분식의 뜻은 되게 항등식이랑 비슷하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공식.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a, b가 실수래. 뭐 이런 거.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거. 완전 제곱식 뭐 지랄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얘는 a 빼기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부등식인 거죠. 마이너스만 되겠어? 플러스도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지. 이거는 절대부등식인가요? 네. 이렇게. 항상 네. 되나요? 아니요. 아니 맞아요. 돼요. 왜냐면 저거 그 a-2분의 1을 한 다음에 하면 둘 다 0보다 커서. 맞아요. 어?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썼다고 생각해봐.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해봐. A 빼기 완전식으로 바꿀 거야. A 개수의 반땅을 때려. 2분의 B 제곱을 하고 빼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됐죠. A 빼기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4분의 3B 제곱이 된 거예요.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부등식 맞아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네가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네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거죠. 얘가 0 되려면 B가 빵이고 얘가 0 되려면 여전히 A가 빵이 되나요? A, B가 0일 때 경우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A는 B이거나 A는 마이너스 B일 때 경우는 성립하게 돼요. 이렇게 등호 조건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얘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죠. 얘는 다시 써보면 A에 관한 2차식으로 다시 써보자. A제곱 빼기 BA 더하기 B제곱.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조사하러 왔는데 A에 관한 2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너는 FA라고 볼 수 있거든. 하면식을 조사해봐요. D B제곱 빼기 4AC 4B제곱 0보다 작거나 같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A에 관한 2차 함수가 D가 빵일 때는 중은 갖는 경우 D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갖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했겠죠. 이렇게 반단해도 좋고 이렇게 반단해도 좋고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 맞고요. 이게 플러스가 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게 뭐 플러스 될 거고 뒤에 건 뭐 알아서 해봐요. 될 거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두 개, 특히 아래 거.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시고. 그래 부등식을 고르시고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절대 부등식을 고르세요. 이게 지금 나옵니다. 확인하면 되죠. 중산 방식도 되게 난 좋다고 생각하고 아래 있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둘 다 잘 기억해 주세요. 변별력 문제는 유명하지 않겠죠. 2번이요. 이래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했던 거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아, CA 얘 보면 2배를 하고 2분의 1 곱하고 싶죠. 2배를 하고 2분의 1 곱할 거니까 이거. 이게 1학년 과정에서만 중요하다는 문제겠죠. 1학년 이후로 가면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내신에도 볼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은 알죠? A 빼기 B의 제곱 C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을 좀 걸어줘야 돼. A, B, C가 실수야. 이런 말이 나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 이렇게 되겠어요? A, B, C가 실수라면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고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니까 절대 부등식의 일종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메모하세요. 천천히 합시다. 용어 언제 성립하나요? 세 개 다 0. A는 B, C는 0. 옳지, 맞습니다. A는 B이고, and B는 C이고, and C는 A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B는 C. 그렇죠. 여기까지가 네. 5천만의 생기죠. 저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다는 생기죠. 모르면서 대학을 못 가는 거. 집에 가야 되는 거. 세 번째. 아니야. 연습 잠깐 했죠? 이제 네모 3번으로 갑니다. 산술, 야, 평균. 이하. 하나 또 있어요. 똑같은데. 이화평. 그거 역수 맞죠? 아는 척 하지 마. Mathematical mean, geometric mean, harmonic mean 그래요. mean은 의미하다 그러지 마시고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수학적인 평균, 도형과 관련돼 있는 평균, 족같은 평균 이런 거야 되는 거예요. 족같은 평균. 일단 산술기하 평균 얘기부터 할게. 산술 평균은 수학적인 평균이니까 할 말이 없어. 서현이가 수학이 100점이고 내가 수학이 90점이면 우리 평균은 9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평균이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 기하 평균은 일단 루트 AB라고 쓰거든.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조건이 있는데 A랑 B랑 같다. 형들 일단 양수의 세계에서 그래야 돼. 네. 양수의 세계에서 그래야 되고 한 X. A. 등호는 A는 중수가 같을 때 이렇게 요트를 좀 다르게 이렇게 해줘요. 하나씩 하면 다 할 거야.
이것도 절대부동식이. 네, 항상 성립하니까요. A, B가 양수만 된다면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부등식. 이게 일종이 돼요. 되게 중요하죠. 일단 왜 기하평균인가? 부터 봅시다. 제곱근의 정의 기억나? 중3 때 했던 거. 제곱하면 맞지? 정사각형의 넓이가 A 곱하기 B일 때 한 변의 길이를 너희 뿌리 이렇게 얘기하죠. 루트 AB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루트 AB. 그래서 너를 제곱근이라고 한다. 제곱근은 그래서 뿌리, 루트 이렇게 읽기로 하잖아요. 하하하하. 그랬지? 네. 아이 또 모르는 척. 그러면 2분의 루트 AB가 되는 형,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정사각형 넓이. 아니 그게 아니라 기하 평균이라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A이고 여기 있는 것이 B래. 그러면 넓이가 A 곱하기 B인 직사각형은 무진장 많이 만들 수 있거든. 네. 여기가 3으로 나누고 여기다 3을 곱하면 돼버리니까. 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넓이가 A 곱하기 B인 정사각형은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되고 그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기하평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름의 원천은 이런 도형적인 의미에서 나왔다고 해. 더 가보면 이집트 시대 때 나일강이 있잖아. 범람을 많이 했다 했죠. 범람을 막 하니까 영주가 있게 농노들이 있는데 농노들이 이제 땅을 잃어버렸잖아. 형, 나 땅 다시 줘. 나 일해야 되거든. 할 때 영주들이 장부에 적어놨다 그래. 예를 들어서 주연이라는 농노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메모를 해놨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네. 그럴 때 영주들이 한 변의 길이만 체크했다고 해. 이런 방식으로 루트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인 땅을 내가 주연한테 다시 줘야 되는데 영주가 기록하기는 루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루트 10처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것을 기록해 놨다고 해. 넓이가 10짜리인 땅만 똑같은 땅 넓이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 기하평균의 말을 쓰고 있지. 용어는 됐죠? 근데 왜 이름이 기하냐? 이 기하는 한자예요. 한자로 따온 거예요. 음차하는 거 있잖아. 자주 듣는 내가 담배인데 담배가 토바코잖아. 그렇거든? 토바코, 타바코, 담바고, 담배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토바코라는 그 외래어를 쭉 토바코, 타바코, 담바고, 담배로 딱 왔을 때는 한자로 음만 딱 따온 거지. 토바코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기오메트리 이렇게 하다가 기하로 음을 따온 거야. 한자로. 그 한자에서 기하가 어찌합니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지. 그 발음만 딴 거니까, 음만 딴 거니까. 어쨌든 기하는 도형. 따라해봐, 도형. 뭐야? 그런데 이 기하 평균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연봉 얘기로 내가 자주 얘기하지. 강민이 연봉이 1억이었어. 내가 냈어요. 그렇지. 강민이가 1년이 됐는데 이번에 3배로 키울까? 5배. 복리? 오케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3배가 됐죠? 5배. 그럴까? 오케이. 5배가 됐대요. 15억이죠. 그러니까 강민이는 2년 동안 연봉이 15배가 커진 거야. 이제 주연이가 대답할 텐데 강민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씩 연봉이 늘었나? 8배. 아니지, 아니지. 쓰시고 왜? 그렇지. 왜냐면 이만큼 늘어난 것을 하트베라 하고 이만큼 늘어난 것을 하트베라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 늘었나요? 루트 15배겠죠. 루트 15배. 루트 15? 아, 3과 5의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은 합의 세계에서의 평균이고 기하평균은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이에요. 합의 세계의 평균을 산술평균, 등차수열에서 등차중앙. 기하평균은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 수열에서는 등비중앙. 이랬던 거예요. 됐죠? 벌써 졸리군요. 고럴 수 있어, 고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찍고 싶어. 존나 웃긴 거 알아요? 니네 졸음 참고 있을 때?
몇 명 없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그런데 애들이 많으면 더 재밌어요. 인생만. 저는 사람이 많은 걸 선호해요. 사람이 적었을 때보다 사람이 많을 때가 더 재밌거든요.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죠? 갑니다. 자, 이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조합 평균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얘는 교과 과정 외에 있어요. 진짜 어지럽네. 아유, 귀엽네.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역수의 아니야. 산술 평균. 따라해봐. 역수의 산술 평균. 역수의 산술평균. 아까 주현이가 조합 평균할 때 역수 이런 얘기했잖아요. 훌륭해요. 다시 따라해봐. 역수의 산술 평균. 역수의 산술평균. 거의 없어요. 그게 산술평균 아니에요? A 플러스 물론- 2분의 AB.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데 역수의 산술 평균부터 해볼게. A분의 1, B분의 1, 역수의 산술 평균. 얘죠? 해볼게. 집중. A 더하기 B가 있고요. 2가 있습니다. 2AB분의 A 더하기 B. 얘가 지금 뭐냐면 역수의 산술 평균이었죠? 걔의 역수예요. A 플러스 1. 맞아. A 플러스 B분의 2AB. 이거를 조합 평균이라고 불러요. 어디다 쓰고?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이 조합 평균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수원 RPM 있지 않아? 수원 땅에 이런 게 있나요? 그거 무슨 순열 조합할 때 봤어. 수녀가 조합은 확률과 통계를 그 나왔던 거. 수학하고 괜찮아요.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일단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근데 머릿속에 좀 기억을 잘하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근데 하모닉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조화롭다 할 때 그 조화거든요. 도대체 뭐가 조화로워? 조화롭지가 않잖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존나 조화로워요.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 같이 있거든요. 쌤, 근데요. 네. 네. 빨간색이 저 제일 있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관계가 저렇게 돼 있어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제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수기에 좋아요. 맞아요. 조합 평균은 분모의 산술 평균이 있죠. 분자의 기하 평균의 제곱이 있는 형태가 돼요. 따라해봐. 산술 평균 분의 산술평균 분의 곧 당한다 니네. 기하 평균의 제곱. 기하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합 평균.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사실 얘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옛날에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대학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거든. 아카데미라는 것을. 거기에서 막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쳤는데 하프 연주 같은 거를 하다가 현하고 현을 이렇게 잡잖아요. 현과 현 사이에 뭐 궁금하지 않죠? 뭐 대충 거기 조화롭다 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됐어. 조화롭다. 알겠죠?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조합 평균을 어디다 써먹는지 봅시다. 이거는 분명히 알겠거든. 합의 세계에서의 평균,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 그리고 추천까지 알아요. 도형에서 나온 것까지도 이제 알 수 있어. 기하 평균이라고 했는데 조합 평균은 그럼 어디다 써먹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제 초등학교 명예를 걸고 대답해야 돼. 여기는 초등학교 명예를 걸어야 돼. 아니 형들 그거 물어볼 거 아니니까. 여기가 윈터네 집이에요. 여기가 생민이네 집이죠. 윈터가 누구예요? 상민이는 르세르핀도 좋아. 여학생 이름이 이제 윈터라고 합시다. 르세르핀. 집중. 윈터가 상민이랑 사귀는데 상민이를 보고 싶어서 시속 10km/h로 상민이네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상민이를 만났더니
좀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집에 빨리 가기로 했대. 슬슬 지금 빠져. 자전거를 가는데 빨리 돌려서 30km/h로 열심히 지금 갔다는 거야. 사람 같아요. 자, 질문. 윈터가 상민이네 집에 갔다가 왔을 때, 왕복했을 때 평균 속력은? 모르죠. 산술 평균분의 조합 평균의 아니 기압 평균의 제곱 40, 300, 4분의 60, 저 형들 15, 20, 잠깐만. 20, 자, 15. 잠깐만! 새끼야! 잠깐만! 기다려봐! 갈 때 10으로 갔다가 올 때 30으로 왔잖아. 네. 두 개를 합하면 40이잖아. 네. 걔를 2로 나눠서 2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맞아요. 왜 안 돼? 루트. 아니지. 시간을 몰라요. 개떡같이 얘기했으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할게요. 일단 맞는 말이거든요. 얘가 되게 잘했죠. 두 개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둡시다.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이 달라.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이 다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 개를 합한다면 평균 때려버리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갈 때의 시간. 뭐 이런 거 배우죠? 수업시라 그러던데? 기술도 그렇게 배웠냐? 미안해 야, 미안해. 쓰레 한번 해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뭐 거리 뭐 이러잖아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올 때의 시간. 윈터가 똥마려서 뿔을 끼워왔던 그 시간. 얼마예요? 3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왕복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왕복한 거리를 왕복한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복한 거리가 얼마예요? 왕복한 거리가 얼마냐고요? 두 개 거리가 1이라고 그랬잖아. 갔다 왔다고. 이잖아요. 진정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초등학교 맹해를 걸고 왕복한 거리는 얼마라고요? 2마요. 왕복한 시간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죠. 1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저 얘들아,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이거 좀 볼래? 네. 응? 중학교 명도 실수. 집중.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지. 네. 그럼 조합 평균. 그러네. 근데 상민이 집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잠깐만 여자가 왜 성민이 집에 가요? 상민이가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요. 거리야. 상민이 이해했죠? 집중.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조합 평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조합 평균은 이용되고 있는 거야.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매 순간순간에 평균 속력이 찍히는 거 보이죠? 매 순간순간 속도가 보이잖아. 됐어요. 메모. 예시. 그러면 아까 그 뭐였지? 2분의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의 제곱이라 맞아요. 산술 평균의 기하 평균의 제곱.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곧 보게 될 거예요. 역수의 산술 평균이 그렇지. 기다려주세요. 네. 또 잘 기다려요. 아, 갈 때가 좀 됐네요. 그 놀러갔대. 그 자꾸 놀러가. 그냥 뭘 잘했다고 이거. 놀 수 있을 때 노세요. 놀고 싶어도 못 놀게 될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아, 엄마가 여행 가자. 나 여행 가고 싶어. 갔다 와요. 언제 가지? 너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가. 증명이요. 원풀만 그냥 먹어. 증명이요. 반원 원점이고요. 중심 A고 B래요. 거기에 위에를 쳐다봅시다. 수선의 발이 꽂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A, B, C.
원위에 점이 있으면 해야 될 행동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의 중심과 연결합시다. 두 번째 행동.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입니다. 이 안에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찾아보십시오. CH. 조합 평균도 찾아보십시오. 와, 예전 축하해요. 오. 진짜 좋네요. 어떤 이렇게 애들이 귀여울까? 못 써버리겠죠? 산술 평균 2분의 AB는 5. 그죠. OC가 반지름. 되겠죠. 반지름이니까요. 네. 2분의 A 더하기 B는 반지름이야. 지름이 A 더하기 B거든. 그러니까 OC의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므로 산술 평균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천천히 합시다. 뭐 진도도 빠르고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기하 평균은 무엇입니까? 루트 A는 CH. 그렇지. CH. 이유는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배우는 그거. 사고나 아래랑 전기를 배우면서 같이 배우는 사상 그건 아니고요. 수렴을 내렸잖아요. 여기가 점, 여기가 x, 여기가 x, 점. 여기가 점. 닮은 맞아요. 닮은 동이 되게 많죠. 그러면 걔를 여러 가지 추론해 보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시작.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C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가 되므로 AH랑 BH를 곱하면 AB잖아. 네. CH의 길이가 루트 A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합 평균은 어디 있지? 조합 평균. 아까는 진짜 없어. 조합 평균은 아까 뭐라 했냐면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평균 성적을 구할 때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산술 평균과 조합 평균이 기하 평균이 같이 있는 것 그랬잖아. 분모는 산술 평균, 분자는 기하 평균의 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뭔가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OH. 그것도 뻥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A 플러스 B분의 2. 찍지 마세요. 여기서 노란색 편에 소선의 발을 내립니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관찰해보세요. QH 아니지. OQ 단문이잖아. 그 삼각형 넓이라는 데잖아. 맞아. 자, CH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CQ 곱하기 CO. CQ 곱하기 CO. CO. CQ 곱하기 CO가 되나요? 네 CH의 제곱은 루트 AB를 제곱했다는 말이고 CQ X라 두고 CO 2분의 A 더하기 B라고 둡시다. X란 2분의 A 더하기 B 분의 루트 A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술 평균분의 기하 평균의 제곱. 따라서 X는 조합 평균.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분의 2A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조합 평균이에요. A 더하기 B분의 2AB. 이제 끝났죠? 노란색은 흰색보다 길고 흰색은 파란색보다 길죠.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를 A, B, 0 순서가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 못. 일단 이 상태에서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는 크고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는 크다는 걸 이런 경우에 구한 거예요.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큰 경우. 이제 같을 때를 해볼게. 너 집중해라. ab가 같을 때. ab가 같을 때라는 말은 다 a를 때려받고 할 거야. 2분의 a 더하기 a고 루트 a제곱이고 a 더하기 a분의 아이씨야 2a 제곱이 되는 건데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등호 조건은 다 A. 수가 같을 때. 이해됐죠? 그래서 종합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b분의 2ab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을 구했고 등호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해. A는 B일 때 맞아요.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됩니다. 이게 산술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를 편리하게 도형으로 보는 증명 방법이에요. 왜 마시고? 인도 사람이 증명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얘기는 언제 나와요? 한국 밖에도 사람 없습니다. 없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간디. 간- 그건 전화로 가면서 했어. 간디 할아버지가 그것까지 잘하셨으면 뭐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 쓸 시간 좀 주세요. 네. 아유 우리 유성이 어떡해. 한 게 조합 변경은 사실 뭐 국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부등식에서 말이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라는 말은 동치 명제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를 이제 증명해 보자. 첫 번째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쟤를 보인 거지. 네.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인 걸 테니까. 이제 2로 묶어서 합니다. A는 루트 A의 제곱이 되고 B는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빼기 2루트 A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더 갑시다. 2분의 루트 B기 루트 B의 제곱. 맞아요. 완전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의 세계에서 놀고 있다. 그것도 알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증명 끝이죠. 1번 증명했고요. 2번이요. 2번은 또 똑같아.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뭐라고 했죠? 저 Q2인가? 네? 증명 끝. 네, QED. Q2. 그냥 증명 끝 하세요. 80천 엔드. 어제 봤던 거. 학원 이름이기도 해요. 80천 엔드 뭐. 됐어요. 가요. 자, 증명합시다. 얘도 이렇게 풍분할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죠? A 더하기 B에 조금 까다로워. 조금. 루트 AB 빼기 2AB. 좀 더 가야겠는데. 이건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려고 할 거래. 이런 식을 보면 뭐 하고 싶니? 그거요. 인수분해. 그래. 뭐로 바꿀 건데? AB 루트 AB. A. 루트 AB. 루트 AB를 먹는 게 낫겠죠. 왜냐면 오른쪽 게 루트 AB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루트 AB로 볼 거야.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AB. 뭔가 수학을 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살펴보면 오. 아까 했던 그것이 튀어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죠. 네. 얘가 루트 A 마이너스 맞아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 알겠죠. AB가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고요. 저도 양수. 저도 양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등호 조건은 여기서 생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등호 조건은 어디 갔어? 반
그거는 A 근데 도수가 같을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얘가 교과서가 원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후반에 나오는 게 부등식의 증명이거든요. 그 부등식의 증명에서 원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른 걸 어떻게 하라는 거? 그냥 뭐 살다 보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속에서 누가 알려줬나? 맞지.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2차원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점. 그것도 돼요. 근데 이건 무슨 돼요. 5차원도 돼요. 4차원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시간의 축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고 수학적인 차원의 세계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맞아요. 그 3차원은 축이 3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잖아요. 그 3차원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축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4차원을 가게 되면 시간이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아지는 거라서 뭐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바라보면 뭐가 되고 이런 얘기 하셨지만 지금의 수학적인 차원은 변수의 차수 등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의 세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5차, 6차, 7차 다 돼요. 이런 느낌이지. 산술 평균이 3명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그 기하 평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무게 중심. 되나? 고배 세계 평균이라고 아까 했던 것 같아. 대충. A가 함수, B가 함수인, C가 함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3으로 나눴어요. 인정할 수 있죠. 수학적인 평균이니까요. 기하 평균은 세정권 ABC예요.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ABC가 같을 때. 이게 왜 세정권이 나오냐면 증인면체를 보잖아. 3차까지는 1학년 때 알고 있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A 그렇잖아요. C 이 최도형의 부피는 ABC였을 거야. 근데 부피가 ABC 직립면체는 뭐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니? 3으로 나누고 3을 곱해도 뭐 등등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입체의 부피가 ABC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고배 평균이라는 거다. 너랑 똑같은 거를 곱해서 ABC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니까 세제곱근 ABC라고 하면 되죠. 그러네. A 세제곱근 ABC. 이렇게 해서 기하 평균을 설명할 수 있어요. 4차원의 세계부터는 도형으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4제곱근 4, D까지 가는 거. 4차원, 5차원, 6차원 다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는 쓰도록 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까지. 세 개짜리. 4차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응? 4차는 3차에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뭘 너가 세상 이런 느낌이지. 개미는 1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개미는. 나비는 그건 아니고요. 소리야.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뭐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보는 것 그런 느낌인 거라서 4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강민이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모습이 다 보인다. 뭐 이런 게 이론이라는 거죠. 쇠는 그냥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비 그만해. 미치겠어. 그만해. 나비 인천에 살아요. 시끄러. 그만해. 꾸지는 못하잖아. 자, 앞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네? 엑소예요, 가능하네. 됐어. 살지 못해. 자, 집중. 할수 있어, 잘잖아요. 집중.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 자기 좀 못하면 집중.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몇 번째 쓰는지 모르겠어. 루트 AB. 저거는 A는 옳지. 등호 조건이에요. 중요합니다. 얘를 A 더하기 B는 2개를 곱하고 루트를 받고 부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도 뭐 상관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자. 집중. 곱이 숫자잖아. 4은 최소값. 숫자란 얘기는 여기는 오른쪽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최소값을 갖지. 집중.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숫자란 얘기야?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 최대값.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 최소값. 집중. 지금 집중해야 돼.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 다시. 곱이 일정하면 최소값. 끝까지 얘기해. 합은 최소값. 곱이 일정하면 답은 최소값. 계속해. 곱이 일정하면 답은 최소값. 곱이 일정하면 답은 최소값. 합이 일정하면 5인 최대값. 합이 일정하면 5인 최대값. 이쁘네. 언제 그럴까? 등호에서. A는 B. A합이 등호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이 일정하다. 곱은 최대값. 최대값. 옳지. 곱이 일정하다. 옳지. 합은 최소값.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등호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언제? 등호수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자. 칠 수 있다라는 가정도 있어야 되죠. 양수의 세계에서. 양수의 세계에서 합이 일정의 곱은 최대값, 곱이 일정의 합은 최소값. 언제? 두수가 같을 때. 요거를 이렇게. 무는 스타일은 이래요. 노멀한 패턴은 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나 합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해야 될 거는 두 단계. 양수의 세계인가 통과, 합이 일정한가 통과. 사절기 합의. 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었지? 첫 번째, 양수의 세계인가 통과, 곱이 일정한가 통과. 사절기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연습 2에 x가 양수래요. x 더하기 x분의 1 너를 봅시다. 역수죠? 역수의 합이죠? 역수란 곱하면 항상 1이지. 양수의 세계 둘 다 양수니까요. 곱이 일정의 합은 최소값. 언제? 두수가 같을 때. 그지? 두 개의 곱이 얼마야? 1. B가 1이고 B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때 최소값은 2. 이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x 더하기 x분의 1이 있는데 양수의 세개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었고 루트를 받고 두 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최소값은 2고 등호는 두수가 같을 때니까 그 두수가 같을 때라는 얘기 이렇게 해도 되긴 되거든.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그러잖아. x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1.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 되게 병신 같은 짓이지. 두 개의 합이 최소값이 2였잖아. 두수가 같을 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가 1, 네가 1 해도 되는 거고. 되겠어요? 얘를 보고 그냥 최소값은 2라는 거고. 이거는 매우 중요해. 양수, 역수의 합, 최소값이. 따라해. 양수, 역수의 합, 최소값이. 양수, 역수의 합, 최소값이. 계속해. 양수, 역수의 합, 최소값이. 양수, 역수의 합, 최소값이. 준비. 최소값이 있나요? 없어요. 범위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양수인가요? 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양수.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오면 항상 양수죠. 양수인가요? 그렇습니다.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오면 항상 양수죠. 양수의 세계 통과? 네. 곱이 일정한가요? 집중. 두 개 곱해봐. 5, 2, 일정해요. 두 개 곱하면 2의 4제곱이지. 네. 지수끼리 합하면. 두 개 곱이 16이지. 네. 곱이 일정해. 양수의 세계야. 합은 최소값 가죠. 언제? 2. 얘 둘이 같을 때. 두수가 같을 때지. 네. 두 개 곱이 얼마였어? 16. 16. 너는 4. 옳지. 너도 4. 최소값은 2, 다 8. 이런 거. 사줄기 하나 쓰면 2의 x제곱, 2의 4 빼기 x제곱,
있었어. 양수색인 거 확인이 됐지?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상황이야. 정확히 말하면 치환할 때 보통 많이 이용이 되는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4 빼기 x를 하면 곱이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루트를 받고 도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잖아. 이게 4제곱이니까 이게 16이라는 거고 왼쪽을 계산하면 8이라는 거고 아, 두 수가 같을 때 최저값 8이라구나. 너는 4겠고 너는 4라는 거지. 이제 등호 조건이 왜 중요한지 보자. 이거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이거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기억할 수 있지? 이제 지울게. 네. 그래프 그려봐. 나이키를 이제 거 어떻게 그리고? 둘 다 그려봐. 시선 전화번호. 합이 있는 넣었습니다. 먼저 얘 1번과 얘 2번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미적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도 충분히 그리죠. 전후가 바뀌면 안 돼. 합함수를 그리는 거는 고1 과정이야. 합함수를 그리는 건 고1 과정인데 지점들을 배는 거는 또 수원이기 때문에 약간 얘는 수원이 믹스가 돼 있는 고1 거고 얘는 그냥 순수 고1 거라고 보면 되고 전에 한번 그렸으니까 얘가 y는 x의 그래프가 있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자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교점이 y는 x분의 1과 y는 x의 교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일 때 1이라는 교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교점을 가지고 있어. 노란색이랑 흰색을 합한함수를 할 거거든. 합한함수를 해보면 이 지점에서 이런 함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0 주변을 관찰해보면 손나 큰 거에다가 거의 0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클 거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흰색 그래프는 계속 yx를 타격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점점 0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yx 함수값이랑 거의 비슷해질 거라는 말이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y는 x를 정근선으로 갖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두 개 모두 원점 대칭이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그 한동안 설명하니까 바로바로 알아듣네요. 기특한 것들. 이렇게 가게 되는 아까 누군가 나이키 모양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합한함수를 그렸죠. 이제 집중. 양수의 세계란 얘기는 이 그래프를 봤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야? 1. 그거를 너희들은 극소값을 갖는 x라고 배웠고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이 1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미분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이름으로. 왜냐면 1일 때 함수값 두 개 모두 1이거든. 노란색도 1, 흰색도 1. 그걸 합했으니까 1일 때는 2가 되겠지. 합한함수니까.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x 미분하면 1이고 너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돼서 이걸 모르지 지금. x제곱분의 x제곱 빼기 1이 돼. 이렇게. 더함수의 모호를 결정하는 건 너인데 너를 그려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응?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 극소. 아, 1에서 그래서 극소, 마이너스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미분이란 도구를 끌고 와서 판단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그릴 건데 이 도구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얘기야. 전후가 바뀌면 안 돼. 이해했지? 왜요? 이제 전화번호 때문에. 뭐냐면 미분 공식으로만 뭘 다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이거 해결하는 것도 산술기하 평균에서 끝났잖아. 합한함수 그리는 것에서 끝났잖아. 이것도 공부를 잘못한 애들은 최저값 구하라고 해서 미분부터 때려. 이거. 너희들이 미분을 모르니까 아예 할 조차지만 시도조차 안 하잖아. 3학년 때 딱 던지잖아. 미분부터 한다. 멍청한 짓이라고. 집중해봐. 아까 이거 언제 최저값까지 하는 x가? 2일 때요. 잘했어. 두 번째 단계. 얘는 말이다. 동그라미라는 함수랑 세모라는 함수가 합해져 있는 함수야. 두 개를 합함수를 해야 되거든.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하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f의 뭐냐? 4-x지? 너희들은 알 거라고 보는데 축이 이게 2. x는 이 대칭인 상태지. 축이. 네.
x는 이 대칭인 상태. 선생님 대칭. x는 이 대칭인 상태. 왜냐고? 이건 알아야 되죠 이거. 내가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되게 중요해.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x라고 해봐. x는 이 대칭인 상태를 보면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아. y좌표는 똑같잖아. x좌표의 평균이 2를 만족하는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를 4 빼기 a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평균이 2니까 총점이 4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말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을 대표하는 이런 함수가 있고 이 점을 대표하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두 함수는 x는 이 대칭인 상태예요.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4-x를 꽂게 되는 순간 x는 이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이게 fx, fx 빼기 x. 아 너는 이 함수랑 x는 이 대칭인 상태로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침 소원 따위는 다 알잖아. 지상수를 그려보면 이 x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2대칭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지. 여기다 2 집어넣어도 4지 않니? 그렇지. 그럼 얘가 이 함수는 흰색 그래프를 x는 2 대칭의 함수 그려야 돼. 대략 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됐어. 얘가 y는 2의 4 빼기 x제곱. 오른쪽 함수고 흰색 그래프가 y는 2 x제곱이고 노란색이랑 흰색을 합하세요. 그 말이지? 합한 함수를 그릴 거니까 교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 2일 때 흰색도 4, 노란색도 4. 합하면 8. 그 다음 이쪽으로 갈 때 말이다. 엄청 큰 거에서 되게 작아지는 걸 더하고 있거든. 계속 이쪽으로 가면 얘 0으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면서 갈 거라고. 그 말은 얘가 정근선. 오케이?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엄청 큰 거 거의 0.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 선과 거의 똑같아질 거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해서 너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 이렇게. 그 함수가 너. 최저값 어디서 가져? 2. 아까 x는 2였지? 그치? x는 2에서 최저값을 갖는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빨간색 함수 또한 x는 2대칭이지. 그렇잖아. 이유는 이 함수를 gx라 해. 할 거 많다니까. g에다가 4 빼기 x를 넣어. 2에 4 빼기 x 더하기 2에 x제곱. 똑같지? 그러니까 이 함수 또한 x는 2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되겠어요? 두 무조건 중요한 거 알겠어 이제? 아 대칭이 돼야 돼요. x는 2의 대칭이 돼야 돼. 그림을 좀 그지그지 그렸죠. 넘어가세요. 미분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미분하는 건 더 복잡해지죠. 나중에 관심 있을 때 한번 해봐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코시지바르집을 좀 하고 할까? 네? 코시지바르집을 좀 하고 하자. 아니 이거 내가 5번이니? 2번이니? 그건 아니에요. 4번이니? 5원. 5번이야? 나 뭐야? 저는 4야. 4야? 오케이. 만들지. 혹시 휴바르집? 휴바르집. 뭐 둘이 부분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만든 건 분명하고 이 코시지바르집 부등식은 사실 벡터에서 써야 더 효율성이 좋은 벡터를 알게 되면 좀 더 간단한 건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 B, X, Y가 실수 조건에서 쓰게 되고 집중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많거든. AX 더하기 BY AB, X, Y에 대한 1차 결합. 뭐라고? 1차 결합. AB, X, Y에 대한 1차 결합. 뭐라고? ABXY에 대한 다시 AB, X, Y에 대한 1차 결합. ABXY에 대한 1차 결합. 그걸 제곱하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하고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하고 왼쪽이 크거나 같소. 이게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얘는 내적이라는 걸 알고 얘는 그 내적의 벡터의 크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 뭐 그딴 거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된다는 건데 이 증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이 있는 건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증명해보자. 한참 해야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건데 전개하면 어디까지 했냐? 아, 아우! 이 정도 이해가 안 하면 안 돼? 못 알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ay 제곱 bx의 제곱 빼기 너지?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니? 네. ay 빼기 bx 너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죠? 왼쪽이 크거나 같겠죠? 무슨 조건이 중요하다고? 등호 조건. 무슨 조건? 등호 조건. 이게 내가 각 학교를 겪으면서 등호 조건을 놓치면 못 푸는 서술형 맨 마지막 킬러 문제로 아주 자주 돼. 등호 조건은 좌표를 찾을 때도 중요하고 아까 해봤잖아. 극점의 x좌표를 찾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 되게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돼. 등호 조건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 ay가 bx야. ay가 bx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거든. a분의 b는 x분의 y 이렇게 봐도 좋고 같은 말이잖아. a분의 b는 x분의 y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봐도 좋고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봐도 좋고 되겠어요? 써드릴게요. 단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 하자. a분의 b는 x분의 y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a분의 x는 b분의 y 이것도 좋고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시발점 되지? 이제 언제 쓸 거야가 문제지. 도대체 저거는 언제 쓰길래 얘기를 하고 지랄이세요. 실수 조건이라는 말은 양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음수에서 쓸 수 있죠. 실수니까요. 이해요. x제곱 y제곱은 1 x 더하기 y 최대 치수를 구해요. 지금 풀어봐. 이 1번은 말이죠. 풀이 방법이 참 다양해요. 아, xy가 실수란 말을 안 썼네. 실수예요. 아무 말 했으면 뭐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걸 안 써도 풀었었겠구나. xy는 실수였습니다. 얘를 푸는 방법은 많죠. 준비됐어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다시 준비할게. 첫 번째 방법은 x 더하기 y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인데 x 더하기 y가 뭔지 모르니까 보통 x하고 y가 좌표일 때 합이 나오면 직선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참 많거든. 얘를 k로 놓고 푸는 것이 일단 관건이 돼.
K를 놓고 풀어요. K를 놓고 풀면 첫 번째 방법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다. X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오지? 걔가 실근을 가져야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지? 최대치도를 구할 수 있겠지? 가장 하기 싫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거. 원을 풀게. 뭐 K라고 하면 반지름이 원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직선으로 바라볼 거고 이 K가 가장 클 때가 뭔지 가장 작을 때가 뭔지 X하고 Y는 단위원위의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이렇게 지나고 있는 K가 아닌 상황을 보면 여기 아니네 범수네 이럴 때는 뭐 K가 격이라는 얘기잖아. 됐죠? 가장 크려면 접선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접선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K의 최대값이 나오고 이럴 때가 K의 최소값이 나오는 상태고 그때의 X좌표랑 Y좌표는 요점 최대가 되는 XY 그때 X하고 Y는 요점 최소가 되는 XY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을 만족하는 상태로 가겠죠. 1대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K 절대값 절대값 K 이게 1이 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고. 접할 때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K 네. 오 감사합니다. K가 최대값이 뭐다 말했지? 루트 2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고요. 되겠어요? 아이씨 사랑스러운 새끼. 여기 너무 더워요 근데. 너무 흥분되었어요. 저 전혀 안 더웠어요. 머리 안을 싹다 좋아요 여기. 진짜 전혀 안 더운데. 아 지금 너무 더워. 근데 지금 여기 전혀. 집중! 그때 X는 얼마일까요? 최대값을 가질 때. 그냥 찍지 마. 연이가 뭐 귀여워 죽겠어. 경고. 딸 같아. 왜 웃는 거야? 저랑 만나자고 올게. 야 생각 좀 해. 2분의 루트 2. 왜? 45도. 그렇지. X 그렇죠. 내가 알면는데 한 발짝 물러나졌다.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 여기는 45도. 자고 있던 건 추진력을 위함이야.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맞아. 2분의 루트 2일 때 집중. 2분의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겠구나.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최소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이요. 잘난 척을 막 하고 싶으면 선생, 제가 좀 잘난 척 하겠습니다. 단위원의 X좌표 코사인이고요. 그 단위원에서 Y좌표 사인이고요. 얘는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군요. 하셔야죠. 1학년 아니에요? 뭐라고요? 1학년.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혼나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을 갖는 1이라는 지점을 봐. 세타가 0일 텐데 0을 집어넣는다고 1이 나오지 않죠. 네, 0이구나 0. 최대가 되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합한함수를 그리세요 그러셨다고. 모른 척 하지 마. 사인 사인이고요. 기저귀 사인이고요. 우리 기저귀 조수민 선생. 4번의 파이죠? 4번의 5 파이죠? 뭐가? 노란색이랑 흰색을 합해요? 합한함수를 그려요? 1 2분의 루트 2가 2개 있죠? 루트 2 어머? 2분의 루트 2가 2개 있으니까 루트 2 그죠? 여기 1과 빵이니까 1 여기는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0 마이너스 1 0과 1 1이 돼서
너를 합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최대값 루트 2,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2. 그냥 빨리 아는 척해. 오. 최대하다는 세타 4분의 파이. 오. x좌표 2분의 루트 2. y좌표 2분의 루트 2.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미쳤네. 미적분을 외우게 되는 순간 사각함수의 합성을 할 수 있게 되고 1대1 대 루트 2가 돼서 루트 2 모르죠? 사인에다가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최대값 루트 2,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번에 나오죠. 이거는 미적분 얘기. 무슨 나는 중에 집중! 벡터를 외우게 되면 1,1과 내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도 한 번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나 이걸 방에 끝낸다. 혹시 휴가를 이렇게 x하고 y가 있고 1 곱하기 1이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인데 1 곱하기로 보고 1 곱하기로 보고 제곱을 하겠다는 거야. a, b, x, y에 대한 1차 결합.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왼쪽에 표가 하나 봤어요. 이럴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가 된단 말이지. 따라서 아까 똥 빼고 그랬는데 누가 똥 싸네 이런 말을 가져가는데 네? 아니에요. 됐죠?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x 더하기 y의 범위가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게 한 방에 나오죠. 최대값 뭐? 최소값 뭐? 됐어요? 이제 언제 최대치도를 갖느냐? 즉 등호 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등호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집중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도 되지만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걸 하면 x 이것분의 이걸 하면 y 이럴 때 값수 오. 되겠어요? 자, 전에 했던 걸 외우면 좋겠어요. 응? 함수 그거를 외우면 다 쓰세요. 코치시 가르쳐 주니까 없는데 어떻게 써요? 코치시만 하면 되죠. 너희 뇌를 믿어. IQ 30 인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첫 번째 방법은요. 집중. 좌표의 합 직선으로 바라본다. K를 놓고 푸는 거예요. 따라해봐. K를 놓고 푼다. K를 내려놓는다. 다시 K를 놓고 푼다. K를 놓는다. 그때 아까처럼 원의 방식을 하는 것은 안 돼. 얘가 타원이거든.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참고 이거는 될 것 같아.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니까 집어넣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x가 실수지. 실근을 갖는 조건. d강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k의 범위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타원을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얘가 곡선인 건 분명하잖아.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 않니? 얘를 그리고자 하면 그릴 수는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루트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이렇게 그리면 쟤를 그릴 수는 있거든. 근데 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을 거라고. 구할 수는 있어. 연립한 다음에 D는 0 하는 거거든. 접할 때 K를 구할 수 있거든. 그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할 주제는 코시-슈바르트의 공식이니까 걔를 이용해서 풀 생각인데 A, B, X, Y에 대한 1차 결합을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해. 걔를 제곱한 다음에 걔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서 그걸 하려고 봤더니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얘를 이용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틀리자. 루트 3y 멋있는 새끼 봐라. 되나? 어쩔 테니. 이걸 얘기합니다. 기특하네요, 되게. 이걸 생각합니다. 얘가 1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A, B, X, Y에 대한 1차 결합으로 돼 있잖아. AX, 뭐 BY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개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1. 이렇게 그렇죠? 요 놈을 y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너 해요. x 제곱 너를 제곱했죠? 3y 제곱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럼 여기는 맞죠?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3분의 4냐?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루트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삼각지화는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참도록 합니다.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 해보도록 합니다. 예. 적으신 분은 85페이지를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 좀 너희들이 공부를 좀 해놓잖아. 그러면 설명을 할 게 되게 많아져.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재종반의 수업을 할 때도 내가 요번에 수원 수업 들어가더라도 3월달부터 아니지 2월 말부터 들어가고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미적분 하는 애들의 수원 수업이랑 확통 나부랭이 하는 수업 확통을 하고 있는 애들 수원 수업이랑 달라. 미적분 하는 애들의 수원 수업을 할 때는 미분 다 해가면서 해. 그래프 다 그려가면서 해. 설명을 다 하는데 확통하는 애들은 도구가 되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 설명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수학은 좋다. 결국은 끝 얘기가 미적분이야. 좋아요. 빨리 해 미적분을. 플러스끼리. 미적분 한 10번 돌리면 된다. 수투는 자동으로 해결. 미적분 10번 돌리면. 수는 안 해도 되겠군요. 그건 아니야. 미적분을 못 알아듣는다. 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거 안 돼. 가요. 85페이지에 2-45번부터 풀면서 추가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x가 양도 잘 봐야 돼. 여기 출제 같이야. x 곱하기 y가 1이고 2x 더하기 3y 너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것은 변별할 생각이 아예 없는 문제야. 틀리면 집에 가야 되는 거지. 85페이지란다. 틀을 봅시다. 양수의 3개죠. 곱이 일정했죠. 뭔가 합의 최소값을 구했죠. 산술기와 평균 쓰라는 소리구나. 이제 분석. 동그라미가 양수, 세모가 양수. 두 개의 곱이 얼마를 일정하니? 6x. 네네네. 집중. 6으로 일정.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하면 6xy잖아. 6을 일정하지. 네. 동그라미랑 세모의 곱이 일정해. 합은 최소값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동그라미랑 세모의 곱이 6이었으니까 B가 루트 6, B가 루트 6일 때 최소값을 갖겠구나. 두 개를 더하면 최소값은 2 루트 6. 그때 x를 구하라. x는 2분의 루트 6, y는 3분의 루트 6. 이게 바로 나왔으면 해.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미친 짓을 내가 해볼게. 선생, 곱이 일자리를 만족하는 분수함수군요. 1, 3분에서만 쓰고 있지요. 합의 최소값을 물었네요. 좌표의 합이네요. K로 놓고 풀게요. 최소값을 구하라. 접하는 상황. 이게 아니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산술기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걸 지금 알고 있죠. 이해했지? 그래. 근데 x가 2분의 루트 6이고 y가 3분의 루트 6이라는 그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접점의 좌표가 얘란 얘기야. 이걸 내신 서술형 변별력 문제에 내. 이 얘기를.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x랑 3y의 곱이 6을 일정하니까 그다 루트 6. 그렇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양수의 세개니까 산술기하 평균 각이다. 요것만 기억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게 얘를 쓸 거잖아. 2x 더하기 3i가 있고 두 개를 곱할 거고 이게 AI가 하는 일인 거지. 가르쳐주면 공식을 쓰는 거. 도배를 한 거보다 그만한 값수. 그러면 얘가 6이니까 이쪽이 최소값이 2루트 6이라는 걸 알게 됐고 최소값만 구하라 2루트 6. 그때의 x가 뭐냐? 두 수가 같을 때니까 2가 루트 6이고 B가 루트 6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완전 생노가다. 2x랑 3i가 같을 때 됩니다. 해놓고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46번. 설명하는 걸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 x가 1보다 커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9 너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어색하지? 1보다 크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양수라는 건 확인이 됐거든.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 곱이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치가 않네. 그러나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꾼다.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 양수의 3개, 세모 양수의 3개, 두 개의 곱이 수를 일정해. 곱이 일정해 합은 최소값.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B가 3이고 B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겠군. 두 개를 합하면 6이니까 최소값은 7이 되는 거죠? 그때 x를 구해라. 4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에 출제를 잘하지.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걸 알았으니까 서술형을 대비해서 아는 척하고 써보면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x-1 곱하기 몇 번 쓰고 다시는 안 쓸 거야. 나도 귀찮거든.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받고 두 배한 거보다 커는 같을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은 똑같은 스토리가 되겠지. 되겠어요? 지워요. 7이가 되는데. 응? 7이에요. 답이 뭐가? 잘못된 거. 7이 정답 맞지? 왜? 맞잖아.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 what the? 괜찮아? X가 그거. 헷갈렸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니. 47번은 이건 진짜 뭔데? 자, 진짜 뭐지라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플러스 합니다. 3하고 뒤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겠지. 아니 최소값 그러면 25단 1.5 같이 곱기. 그렇지. 집중.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의 세계에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합의 최소값을 물었으면 곱이 일정한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일단 얘가 양수의 세계가 얘를 보면 아니거든요. 얘가 0하고 2를 엑셀편으로 갖는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지만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양수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러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곱이 일정한 걸로 바뀌었잖아.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너는 양수일까? 그걸 봐야죠. 아까 살짝 설명했던 그거 x-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네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다. 양수라는 걸 알게 됐죠. 이해했지?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양수로구나. 세모도 양수네. 곱이 20으로 일정하네. 그러면 합은 최소값을 갖겠지. 오. 1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옳지. 그때 x를 구하려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5를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쓰는 척만 합시다.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메모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해놓으세요. 등호 조건은 계속 내가 챙기고 있습니다. 등호 조건 챙기고 있어요. 변별명화 여기다. 여기야. 등호 조건 못 챙기는 순간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선생님 다 맞았어요. 그랬는데 틀리고 오는 불상사.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요. 서술형에서 깎이는 물상사. 등호조건입니다. 서술형이 몇 점이에요? 서술형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배점 큰 데는 내가 15점까지 봤어요. 한 문제. 하나 틀리면 이거. 하나 딱 틀리는 순간 15점 까지는 거죠. 딴 거 다 맞고 하나 이거 틀리면 위에 쉬워요? 개 어렵죠. 아니 문제 수도 되잖아. 네, 줍니다. 풀어야 주죠. 아무것도 안 써.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선생님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너 푸는 것 중에서 점수 깎인 적이 많아? 그러면 별로 없을걸? 풀 수 있으면 돼요. 꼼꼼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 못 풀 때가 문제지. x가 0보다 큽니다. x제곱 더하기 1분의 8x. 너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산 넘어 산이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냥 그립니다. 이경해봐. 네. 원점 대칭, y축 대칭. 너는 원점 대칭인 함수. 네. 아니 저분도 몰라. 네. f의 마이너스 x를 해볼게. x제곱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8x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8x지. 마이너스 fx지. 다시를 뱉었잖아. 원점 대칭인 함수. 오케이. 그러면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영국 모양은 지나고 있잖아. 비함수인 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 맞죠? 어찌 이런 느낌이죠? 남자가 맨입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갑니다. 집중. 원점은 지나고 있죠? x 존나 키워봐. 거의 0일 것 같지 않니? 네. 네. 그치? 거의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만 그리면 여긴 자동이야. 되겠어? 네. 치역을 한번 살펴봐봐. x가 양수일 때는 분모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거든. x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하잖아. 이쪽에서 또 정의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원점 대칭을 하잖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근데 양수에서 따지라 그랬으니까 여기거든 지금. 여기에서 집중해.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여기 최대값 갖겠지. 됐죠? 이거를 미적분에서는 미분해서 해요 얘를. 미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미분. 네. 아직 안 돼. 아직 모르죠. 미분만 하나요? 적분도 하죠. 어쨌든 이제 큰일 났어. 선생님 모르겠는데. 나도 그래. 얘처럼 지수로 감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까먹은 것 같죠 지금. 분모도 변수고 분자도 변수였을 때 너희 최대값을 구하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거야. 얘가 가장 작으면 작았으면 좋겠고 얘가 가장 크면 클수록 좋겠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분모가 최소값을 갖는 그 x를 분자에다 집어넣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0보다 크다 잠깐 까고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 0을 집어넣는다고 최대값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x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이것처럼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수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분모만 변수로 두고 분자를 상수로 둬서 너의 최대값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고. 왜냐면 분모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K가 암수일 땐 그렇거든. 그래서 얘를 x를 나눠버려. 이렇게 됐지? 갑자기 쉬워진 거야.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지? 양수, 역수야, 최소값 2. 그럼 분모의 최소값이 2잖아. 언제? 프린트 때. 얘가 1, 얘가 네. 1. 이 말이지? 이거를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1이에요. 이렇게. 했어 이거나 해. 알겠지? 이거나 해 이거나. 오케이. 이렇게. 왜 맞아요? 재밌죠? 알고 보면 고유 수학이 끝판왕이야. 고유 수학 하나만 가지고 설명 다 할 수 있어. 네. 네. 그래서 그걸 모르지 근데 애들이.
다음 49번. 이거 별 3개. 네. 답을 구하는 건 큰 문제가 없으나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면 센 문제를 만났을 때 망한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볼게. 왼쪽에 있는 것 양수의 세계야. 왼쪽에 있는 놈은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곱하기 너도 양수기 때문에 두 개 합이 있죠? 두 개를 곱해요. 2루트 A 그렇죠? 루트를 받고 2한 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루트 AB분의 2가 돼서 두 개를 날리고 최소값은 4. 어디가 잘못됐나요? 근데 답은 맞을 거예요, 얘. 답은 맞을 거예요. 답은 맞거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나? 답이 맞다면 왜 맞을까요? 실수? 아니. 양수.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죠? 무슨 조건? 승호. 동호 조건. 무슨 조건? 동호 조건. 집중. 무슨 조건? 승호. 이거 잊지 마.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 다시 따라해봐. 등호 조건. 승호 조건. 다시. 등호 조건. 승호 조건. 왼쪽의 등호 조건은 A, B가 같을 때지. 오른쪽의 등호 조건도 A, B가 같을 때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등호 조건이 같죠? 그럴 때는 얘가 돼. 그럴 때만 돼. 아까 뭔가 갔다 온 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를 할 때 최대값이 2 해놓고 이거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왜냐면 얘가 최대값을 갖는 세타가 0이라는 게 있는데 0을 집어넣는다고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안 된다고 얘가. 그러니까 등호 조건, 값을 갖는 조건이 같을 때만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 다행히도 이 문제는 등호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다 써도 되는 거야.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전개하고 가야 돼. 이렇게 못 풀어.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되는 게 이런 문제를 보면 전개해가면서 푸는 것이 옳다. 그게 편하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1 더하기 b분의 a가 되고 a분의 b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결국 바라보는 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되고 플러스 2만 바라보면 되거든. 강민아 집중. 이게 뭐의 합이야? 역수의 합.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 최소값이. 그러니까 너는 최소값이 4라는 거지. 좋아. 어? 좋아. 아닌데. 좋아? 아, 저거까지는 아닌데.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그런 거지. A, B가 같을 때 그거 같거든. 이렇게 푸는 거거든. 자, 집중. 만약 이런 문제가 곱셈 형태로 나와 있는데 두 개의 등호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푸는 것 괜찮다. 기억해. 식이 아주 복잡할 때는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등호 조건이 다른 경우라면 전개해서 가야 된다. 이파저파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 그냥 전개한 다음에 봐.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세요. 참 신기하죠? 산술기가 처음 하는 것처럼 하다니. 얘 지금 한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번째. 번째. 거짓말 치면 진짜야. 집중. 그 다행이야. 아직은 보이니까. 뭐부터 한번 살펴본다? 등호적 거부터 살펴본다. 양수의 세계인 건 맞으니까 두 개 같을 때 보면 x는 y분의 3이니까 x, y가 3이라는 얘기거든. 두 개 같을 때를 보면 x, y가 3이라는 얘기거든. 등호 포인트 지금 같지? 같을 거니까 오케이. 얘는 두 개를 곱해 y분의 3x 루트를 박어 노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두 개 곱해 x분의 3y 루트를 받고 도대한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 계산하면 4에다가 루트 9냐? 오케이. 그래서 너는 12. 최소값이 12가 되고 그다음 언제 가냐면 이 두 개가 같을 때 x, y가 3일 때. 이렇게 푸는 거는 등호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지금 푸는 거고 실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개합니다. 전개하게 되면 충분해, 훌륭해. 3 더하기 3 더하기 xy분의 9야. 그러면 xy 더하기 xy분의 9 더하기 6이 돼. 요것만 보면 되지? 양수의 세개. 두 개 곱이 9야. 원은 3, 원은 3. 어렵네. 12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넘어가고. 웬일로 다 풀고 있죠, 지금. 52. 52는 내가 했고. 52, 53, 54를 해보는데 54번은 우리를 핑빛해야 되니까 이분들 괜찮은 거예요. 경찰도요. 뭐 이런 느낌이죠. 도둑을 때려잡을 때 사인값 코사인값 경우에도 잘 찔러야 되는 총을 쏠 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소로스 그 어떤 극도로서라도 최상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거 이걸 왜 이거예요? 그런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면 모래 달리고 풍량까지 갔어. 이런 극도로 제 어, 첨언을 하자면 뭐 논리잖아요. 수학은 네, 논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찰대를 졸업한 바로 파출소장 정도의 급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경찰대 졸업한 바로 파출소장이라는 등급입니다. 진짜요? 네. 좀 이것을 만족할 때. 그럼 경찰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짱 많이 풀었어요? 저기 나왔나요? 안 나왔고. 내 문제 풀지 않냐? 뭘 바꾸면 64야? 이거 아까 했는데. 당신은 왜 짱만 그러니까. 형. 아니, 시간 이만큼 갔어. 설거지 그래서 풀었니? 글쎄요. 완전 빨라. 안전 보이려서 그래서 그럴 거야. 이럴 때 이래야 되잖아. 센스가 없네요. 아이 와이프도 써먹어야지. 기억이 그랬어. 우리 와이프가 그게 얼굴 달래주는 거 잘하거든요. 내가 가끔 해. 오늘 꼭 할 거야. 내가 내일 학원 안 오면은요 와이프한테 뚜까 맞은 걸로 알고. 되게 귀여워해주긴 하지만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뭘로? 이게 혼자 왜 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와이프한테 써먹었어. 그건 진짜 못 A 더하기 B 이걸 값을 구해야 되는 건지 범위를 구해서 찾아야 되는 건지 뭐 도통 알 수가 없는 구해야 해요. 느낌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A 더하기 B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 봐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래 볼까요? A 플러스 B는 4이보다 작거나 같다. 뭔가 그런 말을 지금 했어요. A, B를 A, B. 뒤에 걸 전개해요. 뒤에 네. 이게 우리 지난번 대상 모의고사의 21번 문제를 풀 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니은. A 빼기 B의 제곱이 있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으면 엮을 수 있죠. 그래서 저거 2 4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4AB를 했는데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A, B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셀리거든. 여기까지는 끌어낼 수 있어요. 아니 나 여기다 보내고 싶는데 답은 나왔는데 틀렸어요. 여기다 제곱을 했어요. 이제 얘를 쳐다보고 얘를 쳐다본 후에 해보십시오. 시작. 그럼 내가 응? 이거 맞을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보죠.
기다려. 여기다 많이 쓰시면 대답이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뭐지? 그 영어 조심해서 쓰세요. 유사한 앞에 쓰지 말고. 네. 우리 흑인들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 왜?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What the. 완전 한 왜 모르겠어요, 뭐였지? 차분하게 가보죠. A 빼기 B의 제곱이 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A 빼기 B의 제곱을 통해서 바라보자. 응? 그러면 시작.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2AB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4AB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너는 16의 AB의 세제곱이니까 16의 AB의 세제곱이 되고 더하기 4A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AB를 묶을 수 있으면 돼요. 얘가 16의 A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A가 양수, B가 양수인 것을 A, B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고 16의 AB의 제곱 이쪽으로 보내요. 빼기 16의 AB 더하기 4 0보다 적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4로 나누면 1, 4, 4가 되네요. 오, 해봐요. 이제 가기지 이제 2 AB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말 아닌가요? AB를 T 정도로 취하는 애 보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0이어야 되고 2 AB 마이너스 1이 0이죠. 1이 있는 AB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왜 풀려고 했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보고 산술기하 평균 가는 거 아니라고. 다행히 너희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참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막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저렇게 풀 거야 가지 마시고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가자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숙제는 명제 끝까지 워크북 다 풀고 그 다음에 오로바웃은 연습 문제 저까지 다 풀고 왜 가방사? 복습하고 그렇네. 합시다. 시작.